연주가 유민그룹 강장식 회장과의 친자검사에서 99.9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검사지를 보고 자신이 강장식 회장과 친자관계인 것에 의문을 품는 연주의 모습이 나왔고, 그 사실에 당황하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죠. 자신의 동의 없이 검체를 채취한 한주그룹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그녀는 이쯤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유민그룹 총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말하고 자신의 주식과 권한을 승욱에게 넘기겠다 말합니다. 그 이후 승욱의 집에 뺑소니 사건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의 나래를 마음껏 펼친다는 연주였고, 한영식 회장을 의심하는 연주에게 승욱이 김이사가 한영식의 알리바이가 돼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사에 빨간불이 켜지자 방향을 틀어 류승덕 검사장 쪽을 조사해보겠다는 연주였습니다. 안유진이 류승덕의 전화를 받고 불려가게 되었고, 화재 사건을 조사하러 소방서에 간 날의 영상을 보여주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류승덕에게 도청 어플을 설치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날 류승덕 검사장의 비리에 대한 기사가 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한 류승덕이 연주를 찾아갑니다. 그런 그녀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에게 이러는 진짜 목적이 뭐냐 묻는 류승덕에게 정의사의 구현이라 답하는 연주였죠.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류승덕이 한영식을 찾아가게 되고 자신을 피하는 한영식에게 14년 전 사건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한성애가 연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림경매 자선행사 날 CCTV에 찍힌 연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주가 미나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한성애였습니다. 그 이후 류승덕과 한영식의 통화를 엿들었을 때 가장 안전한 증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연주는 그 증거를 찾으러 류승덕의 방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 방에 류승덕과 한성애가 들어오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게 됩니다. 그렇게 류승덕을 찾아간 한성애가 류승덕에게 요즘 갑자기 곤란해지셨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류승덕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바닥이 대가 없는 호의가 없다고 류승덕이 말하고 아버지와 관련된 자료를 다 풀어달라는 한성애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자 라며 자신이 얻는 것이 뭐냐는 류승덕에게 한성애는 한주그룹 사회이사 자리를 주겠다 말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봉식 사건의 범인이 한성애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주그룹 약점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묻는 그는 14년 전 한영식이 류승덕에게 부탁한 것은 비즈니스가 아닌 한성애에 대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날 서평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죠. 그렇게 연주의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인물이 한성애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영식이 한성애를 버린 지금 류승덕이 모든 것을 밝혔을 때 한영식은 한성애에게 모든 것을 돌릴 것이라 말한 그는 한성애가 사고를 낸 피해자가 연주의 할머니였다라는 것도 함께 말해줍니다. 그리고 류승덕은 자신이 한영식 회장을 구속시킬 테니 한성애는 연주를 쳐달라고 말하죠. 자세한 얘기는 자리가 준비되면 다시 하자며 한성애가 나갔고 연주는 무사히 류승덕의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한성애가 연주의 방을 찾아가게 되고 연주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밝혀주겠다는 한성애에게 할머니 사고에 대해 말하던 연주는 너 이제 죽었어 나한테라고 말합니다. 일개 평검사 나부랭이가 재벌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한성애에게 일개 평검사 나부랭이가 한번 꽂히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대해보라는 연주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 말하고, 그런 연주에게 재벌을 모르지라고 물어보며 자신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한성애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기는 싸움만 해봤다며 자신은 이기고 지는 싸움 모두 해봤다고 말하는 그녀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라고 말하며 자신은 법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13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에필로그에서 할머니 사건의 진실이 나오게 되고, 할머니 사고를 저지른 후 당황하며 한영식에게 전화를 건 한성애에게 사고에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며 승욱의 아버지가 죽었나 라고 물어보는 한영식이었고, 갑자기 한성애는 평온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그럴 것 같다고 말하며 에필로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에필로그에서 한영식도 그리고 한성애도 한주공장 방화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한주공장 방화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니 한 명의 인물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한주그룹 한영식 회장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죽음을 맞이한 큰아들 한성찬인데요. 한성애와 한영식의 대화에서 승욱의 아버지가 장부 때문에 한주공장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이사는 한영식을 찾아갔었고 한성애는 그 사실을 알고 한주공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제 내피셜을 총동원해보자면 김이사가 한영식에게 승욱의 아버지가 장부 때문에 한주공장에 갔다는 사실을 전했을 것이고, 한영식은 큰아들인 한성찬을 그 자리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성찬은 큰아버지를 막기 위해 그를 죽이고 화재 사건으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날의 모든
모든 범죄를 일으킨 범인은 한성찬이었고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한성찬이 한영식 자신에게 위협이 되자 한성애를 시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한성찬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성애와 한성운의 대화에서 어떤 물건을 보여주며 이런 일이 네 형 성찬이한테만 일어날까? 라고 한성애가 말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한성찬을 죽인 범인이 한성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과연 한성찬은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였을까요? 본격적인 사이다 전개에 서막이 오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원한 사이다 전개를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